빅테크 기업들이 이번에도 올라올 때 가장 빠르게 올라왔어요. 예. 그런데 빅테크가 작년에 많이 빠졌죠. 네. 네, 많이 빠졌습니다. 뭐 테슬라, 엔비디아 전부 70% 이상 빠졌으니까 그죠. 네. 넷플릭스, 페이스북 전부 70% 이상 빠졌어요. 소위 말했던 그 2020년도에 빵이라고 했던 기업들이 애플 빼고는 거의 다 큰 폭으로 빠졌는데 작년에 우리가 한번 복기를 좀 해봐야 되거든요.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속에서 시장이 얼마나 이제 앞으로 나빠질 건지 이런 고민을 할 때 그러면 고금리 상황에서 이 기업들이 실적이 안 나는 성장주였다면 실적이 안 나는데 계속 투자는 해야 되니까 돈은 땡겨와야 되는데 금리 많이 줘야 되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닷컴 버블이 깨질 때랑 이번이 달랐던 점이 바로 닷컴 버블이 깨졌을 때 수익 나는 회사 없었어요. 아마존도 그렇고 넷플릭스도 그렇고 그때 수익 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바이오 기업들 안 좋았잖아요. 네. 바이오 기업들은 수익이 안 나니까 임상을 하려면 계속 돈을 펀딩을 해야 되는데 금리가 높아지면서 벤처 캐피탈들이 요구하는 그런 게 훨씬 더 커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위기가 왔을 때 투자를 해야 될 기업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했을 때 그 기업에 얼마나 많은 또 현금을 갖고 있는가라고 보면 되는데 작년에 빅테크 기업들이 워런 버핏의 그 버크셔 해스웨이는 빅테크는 아니지만 워런 버핏이 이 정도 싸지면 그냥 자사주나 매입하지 그 정도로 이제 현금이 풍부했다는 거죠. 네. 애플이든 뭐든 다 마이크로소프트 다 현금이 많았어요. 그럼 그 현금이 많은 회사가 금리가 올라가면 오히려 이자 수익이 발생하겠죠. 네. 그 정도로 우리가 고금리 상황에서 그동안에 경제가 망가지니까 기업들이 주가가 더 빠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막 주식을 파는 건데 오히려 반대로 했어야 되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지금 1년을 한번 복기를 해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는 어떤 건가인데 왜 경제 위기가 오고 나면 2008년 이후에 2009년도에 애플이 140% 오르고 아마존이 170% 올랐어요. 예, 왜 그렇게 올랐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혹독한 경제 위기가 오면 2등, 3등들이 죽어버려요. 2류 그룹, 3류 그룹에 있는 기업들이 죽고 탑 티어에 있는 기업들은 살아남는다는 거죠. 그래서 2류, 3류, 세컨 티어, 서드 티어에 있는 기업들이 죽으면서 향후 경제가 회복됐을 때 얘네들의 매출을 다 가져가니까 그런 측면에서 빅테크를 우리가 왜 지난번 코로나 때도 처음에 빅세븐이 올라왔잖아요. 네네. 빅세븐이 올라올 때 다 큰 기업이었어요. 미국 시장은 빵이었잖아요. 그때도 다 빅테크였어요. 근데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올라올 때마다 하는 얘기는 뭐냐면 닷컴 버블 때 마지막에 이래 쏠려서 올라가는 현상 때문에 이번에도 또 박살 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때랑 지금이랑 완전히 다른 스토리고요. 지금의 빅테크는 말 그대로 엄청난 자이언트예요. 엄청난 자이언트고 얘네들은 경제 위기가 오면 올수록 더 강해지는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위기가 오면 제가 초일류 기업을 사세요. 명품 네, 기업을 네, 사세요. 네, 네. 1등 기업을 사세요라고 하는 이유가 이런 원리로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올해 가치주, 올해는 방어주 이런 거를 보세요라고 1월 달에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아니다는 거죠. 소위 말하는 성장주라고 하는 이 빅테크를 오히려 샀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흐름이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어진다고 보고요. 그래서 빅테크가 여기서 너무 쏠렸기 때문에 이제 박살나기 전에 전조 현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지라고 보면 빅테크 기업에 종사하는 사람 숫자가 아마존이 180만 명 이랬었잖아요. 최근에 많이 자르긴 했어요.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그 많은 사람들이 임금이 높아지고 그걸로 빅테크 기업이 잘 되면 또 그 사람들이 소비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비가 죽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왜 그 리오프닝 주식이 왜 올라갔지? 네네. 네, 우버나 델타 에어라인이나 에어비앤비가 왜 올라가지? 그 사람들 다 돈 많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중국의 경제가 안 좋은데 중국의 부자들은 지금 우리나라에도 마구마구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 효과가 글로벌하게 이제 시작이 됐고 작년까지 무리하게
봉쇄를 했던 중국의 부자들이 지금 이제 나오고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리오프닝 주식들도 올라가는 거니까 리오프닝도 이제 여기서 그동안 너무 지긋지긋했는데 여기서 팔고 싶은 마음이 드실 건데 파는 거는 내년 1분기에 파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리오프닝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여쭤보고 싶은 게 최근에 크루즈 같은, 우리나라는 크루즈 산업이 많이 발달하지 않았습니다만 네. 미국이나 유럽은 그렇잖아요. 크루즈 산업도 그렇고 말씀하신 항공, 여행 이런 쪽들이 주가가 막 올라왔거든요. 근데 경기 침체와 소비 부진을 예상을 했었던 데에 비해서 주가의 움직임은 조금 예상과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의 생각과 달랐던 것 같은데 이거는 왜 그렇게 올랐다고 봐야 될까? 주머니에 돈이 많다? 내년에 더 좋아질 거다? 여러 가지 생각들이 깔려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크루즈만 그러면 한정돼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요. 크루즈 산업은 어떤 산업이냐면요. 네. 실버 산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크루즈를 20대 잘 안 타시죠? 네. 10대, 20대들이 네. 타는 건 아니잖아요. 네, 은퇴 다 하시고 네. 이제 시간과 경제적인 여유가 있을 때 크루즈 타고 한 3주 여행이나 가볼까? 2달짜리 세계 여행 가볼까? 이러지 네. 않습니까? 그죠? 그게 실버 산업이라는 거. 그렇게 보면 전 세계가 지금 많이 노령화되고 있는 거죠. 중국뿐만 아니라 네. 전 세계 선진국의 돈 많은 부자들이 많이 노령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때 만약에 카니발 크루즈가 미국 기업이 아니었으면 망했을 거예요. 엄청난 고정비, 거기다가 엄청난 고금리, 그리고 또 유가까지 작년에 그랬죠. 고유가. 네. 이 삼중고 때문에 한 분기에 3조에서 5조씩 적자가 났어요. 그렇게 적자가 나서 야, 이 회사 망하는 거 아닌가라고 봤더니 아직까지도 현금이 많네. 그 정도로 이제 미국은 현금 조달을 하면서 자기네들 나라의 1등 기업을 죽이지 않습니다. 잘. 그렇게 해서 살아났어요. 지금 살아났는데 카니발 크루즈가 2018년 1월 기준으로는 고점이 $70였어요. 네. 근데 이번에 $6 찍었어요. 네. $6 찍고 지금 $15예요.